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대장동, 뭐 위례, 신도시, 뭐 이런 것들 이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 정치적인 이런 좌우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대장동이라는 개발 프로시저가 어떻게 스트럭처링, 어떤 비클, 어떤 탈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물론 여기서 사람들이라 하면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건설사도 될 수 있고, 뭐 전략적인 투자자도 될 수 있고, 금융 투자자, 뭐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투자, 스트래티직 인베스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있죠. 이거를 이 비클에 얼마나 잘 태워서 옵티마이즈, 최적화해서 어떤 이제 개발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방향으로 가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적게 하면서 가장 하이 리턴을 추구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 사업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어떤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나라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아보려면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도시개발법. 그럼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법 이제 법률을 봐야 되겠죠.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걸 쳐보면 돼요. 법제처 들어갔고, 누구나 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나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도시개발법 여기 정의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을 하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중대하거나 국가, 도와 도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나, 광역시와 광역시가 가로지르는 사업이거나, 막 이런 중차대한 그런 사업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외 것들은 다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 인구가 한 10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면적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달라요. 면적이 옛날에는 100만 평이 아니라 100만 평방미터가 넘어가면, 초과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100만 평방미터가 미만이면은 지자체장이 모든 것들,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갈 필요 없이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100만 평방미터가 미만이면 옛날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있어요. 100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도시개발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개발 지침에 의해서 그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면적을 공공임대주택용으로 한 25%, 최하 25%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100만 평방미터 미만이면 그거를 줄여지고요. 그게 비율이 줄여지고, 또 지자체장 재량으로 수십 퍼센트를 내리거나 올릴 수가 있어요. 업앤다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막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맨날 사업 시행사, 뭐 시공사, 투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시행사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개발에서 얘기하는 시행사하고, 이런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이런 주택사업은 공익사업이거든요. 그래,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 일반 주택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업인정고시라는 게 있어요. 사업인정고시, 그리고 사업 시행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업인정고시는 이 사업을 이제 허가했다, 인허가예요. 인허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비로소 수용 재결을 할 수 있어요. 수용 재결. 수용 재결이라는 의미는 땅을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뺏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자비한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 가갖고 막 용역,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깡패들 동원해갖고 막 무자비하게 뺏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제 협의 보상, 협의 재결, 수용 재결,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수용 재결에서도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이걸 공탁하고 일단 땅을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고 나서 이걸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뭐 이런 데 올려가지고 또, 이의 재결이 안 되면 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마지막 이제 소송을 통해서 또 3심까지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뭐 영화 나오는 것처럼 막 용역에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감정평가 기관이 2개 이상, 3개 이런 감정평가 기관들이 감정평가에서 이 금액을 이제 평균화해서 이제 감정평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이걸 나 억울하다, 못 받겠다, 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버티겠다, 결사투쟁하겠다, 들어눕는다, 막 이러면은 이제 공탁을 하고 이제 수용을, 강제 집행을 이제 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럼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업 시행자. 이 도시개발법에 또 정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가 정의가 보통 앞쪽에 나오는데 요거 앞쪽에 없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사업 시행이잖아요. 요게 시행자 등. 요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지금 맨 앞에 나온 거예요. 요게 사실은 사업 시행자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저기 동네 무슨 굴다리 슈퍼야, 사업 시행자가. 그래 이제 사업 시행자 명함을 파고 해야 되겠죠. 굴다리 슈퍼 사업 시행자, 대장동 사업 시행자 굴다리 슈퍼, 그다음에 뭐 이사 누구누구 개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명함을 갖고 와요. 그럼 누가 이 사업을, 이 굴다리 슈퍼 이거 진짜 돈 한 푼 없이 그 과자 부스러기 몇 개가 전부 자산인 굴다리 슈퍼라는 사업 시행자를 믿고 여기에 이 비클에 올라타겠냐고. 이 탈 것에 우리 이제 이 개발 사업의 이 비클에, 이 스트럭처에 누가 가담을 하겠냐 이거죠. 그런 사업 시행자가 가오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럴듯하게. 예를 들어서 삼성 뭐 다 이렇게 뭐 이름을 쓸 수 있어. 삼성전자 뭐 저기 종사자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은 뭐 줄을 서겠죠. 번호표를 막 나눠줘야 돼. 번호표를 막.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뭐 구멍가게, 슈퍼, 조그마한 정말 동네, 이거 동네 그 구멍가게를 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그런 데가 사업 시행자를 해가지고 명함을 막 돌리고 참여해 주세요 하면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명함을 바로 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지방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여기 이제 환지 같은 경우, 즉 환지는 내가 임야, 전답 이런 것들, 택지 이런 것들을 싸그리 모아갖고 내가 딱 평준화 시키고 딱 여기다 이제 용지를 이제 나누는 거죠. 뭐 상업용지, 택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해서 이거를 다시 지분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개발 사업비 다 빼고 나머지 이제 순수한 그 조합원들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대로 다시 리턴 되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것보다는 공권력이 하는 게 훨씬 사업 기간이 빠르다.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관 이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은 뭐냐? 한번 여기 클립에 보면 다 나오니까 요즘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쭉 있잖아요. 뭐 LH공사, 수자원공사 이거 공기업들이잖아요. 한강관광공사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보면 이제 뭐 혁신도시, 철도공단법 쭉 나와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뭐 시공사, 토목공사 하는 애들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신탁사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에 따른 디벨로퍼들도 들어올 수 있고, 디벨로퍼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연평균 사업비 하여튼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을 했다는 한 그런 디벨로퍼 법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건 이제 리츠라고 하는데, 우리 리츠, 뭐 자기관리 리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다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뭐 이렇게 3개 정도의 회사들을 운용하기 위한 법이에요. 다른 그런 법인들에는 없는 상장 기준이 있어요. 코스피 상장 기준, 요거는.